동학의 새아침. 안녕하세요 동국인 여러분. 10월 4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개천절로 공휴일이었는데요. 동국인 여러분들은 잘 쉬셨나요? 이번 주는 공휴일이 많았죠. 항상 금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라 힘들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조금은 여유롭게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3일 어제 개천절은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자 가장 오래된 국경일인데요.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날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개천절은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된 거죠. 우리 선조들은 단군에서 시작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매년 음력 10월 제천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러한 제천 행사는 일제의 침략이 있던 시절 독립운동가에 의해 부활하게 됩니다. 이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음력 10월 3일에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했으며 1920년부터는 건국기원절보다는 개천절로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1949년 광복 후 양력 10월 3일 개천절을 국경일로 공식 지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개천절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법률상 5대 국경일이 있는데요. 3일절인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마지막으로 한글날인 10월 9일입니다. 그중 네 번째 국경일이 어제 10월 3일이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월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공휴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더 뜻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 아침. 이 시간 진행의 박윤슬입니다.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건지행온, 건지행온. 건강을 지켜야 행복이 온다. 아자아자 파이팅! 오늘의 건강정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시는
운동 즐겨 하시나요? 저는 운동을 할 때마다 항상 나에게 맞는 운동이 무엇일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신에게 맞는 현명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짧은 시간에 최대의 노력을 쏟는 격렬한 운동으로 단시간 안에 다량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산소 공급을 통해 지방을 분해하는 느린 경로의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화학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근육의 크기와 힘을 키우고 순발력을 증가시켜 다이어트 시 정체기 극복과 빠른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으로는 스쿼트, 팔굽혀펴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 중 산소 공급을 통해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화해서 소모하게 하는 전신 운동을 말합니다. 에너지 사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신체가 산소 공급을 기다리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장시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 조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탄수화물만 쓰는 무산소 운동과 달리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체지방을 줄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해야 하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에는 러닝머신과 사이클이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하루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멈추지도 않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다시 사랑한다는 건 안 되는 걸까 희망 고문이라도 한 줄기 남은 희망 고문이라도 나는 붙잡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별의 끝이 사랑이라면 이게 나에게 희망 고문이라면 난 더 붙잡고 싶다 한순간이라도 널 안을 수 있으니까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도 못해 나약하기만 했던 시간 하나를 욕해 내가 좀 더 조금 더 나았더라면 넌 어땠을까 아무도 내 말을 믿질 않아 말도 안 될 영화 같은 얘기 그 스토리 정답은 없는데 널 이렇게 못 보내 우리 다시 사랑한다는 건 안 되는 걸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곧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enjoy your trip.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나라는 북유럽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헬싱키인데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낭만 가득한 오로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핀란드의 의식주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핀란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중시하는 삶을 영위하는데요. 그들의 의식주는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즐깁니다. 그래서 핀란드 식문화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죠. 중요한 핀란드 음식의 재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생선과 베리입니다. 북유럽의 청정 자연 덕분에 핀란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생선이 잡히며 특히 연어가 많이 소비됩니다. 또한 핀란드는 베리류로 유명한데 여름철에는 블루베리, 링곤베리, 클라우드베리 등을 활용한 음식들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핀란드의 전통 음식을 몇 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음식은 크림 소스에 곁들인 연어 요리입니다. 핀란드어로 로이케이토라고 불리는 크림을 베이스로 한 연어 스푼인데요. 스프지만 크림 베이스에 생선과 감자가 가득 들어가 씹는 식감과 맛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음식은 술록 요리입니다. 외곽을 조금만 벗어나면 술록을 조심하라는 팻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록고기는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음식입니다. 술록고기 특유의 냄새가 있어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죠. 주로 으깬 감자, 링곤베리를 곁들여 먹는데 쌉싸름한 베리와 고기와의 궁합이 의외로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리는 청어 요리입니다. 무이꾸라 불리는 청어는 핀란드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생선인데요. 핀란드에서 연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청어와 같은 작은 생선들이 훨씬 많이 잡힙니다. 주로 마켓 광장과 포장마차에서 청어 튀김구이를 판매하고 있고 어느 포장마차에 들어가도 맛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노래 듣고 핀란드의 주거 문화를 알아볼게요.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네가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울창한 숲, 하얀 눈, 그 위 통나무집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 국토의 70%가 숲이며 추운 기후이기에 통나무집과 같은 단열이 뛰어난 집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적당히 습기를 조절하며 무엇보다 습기에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주택은 나무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건축 및 디자인 부문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특히 대자연을 잘 활용한 인테리어로 유명하죠. 핀란드에 가시면 형형색색의 거리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많은 도시들이 거리 외벽의 색을 지정하고 있어 핀란드의 라우마 구시가지의 거리를 가면 파스텔 톤의 원목 주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왔는데 핀란드의 주거 특징 중 하나는 채광인데요. 일조 시간이 짧은 겨울철,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적기 때문에 옛날부터 핀란드 주택은 창문이 매우 큰 편입니다. 벽 자체를 창문으로 만드는 집도 많죠. 커튼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커튼이 있더라도 개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핀란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많은 자연광을 쐬며 밝고 개방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핀란드 주거의 또 다른 특징은 난방시설입니다. 핀란드는 추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인 만큼 난방시설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사우나는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거죠. 가족, 친구들과의 휴식을 중요시하는 핀란드 사람들의 주거 문화에서 사우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 평균 일주일에 2, 3회 정도 사우나를 즐긴다고도 하죠. 또한 사우나 문화는 건강 증진뿐 아니라 이웃과 친해질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어 핀란드인들은 큰 자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핀란드의 식문화와 주거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흥미로우셨나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신기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 거위도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곧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enjoy your trip.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미안해 내 탓이야 고마워 덕분이야 툭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 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나아질까 그럼 누가 힘들까 아프다 징징대면 모두 다 괜찮아지는데 아
따뜻한 햇살과 서늘한 바람으로 아침 저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을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은 열매를 끊어내다의 고어인 갓다에서 유래해 가슬이 가슬로 변했고 시옷음 탈락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의 가을이라는 단어로 변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의견인데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남부지방의 추수하다는 방언인 가실하다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한층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음을 느끼죠. 이런 가을 날씨를 나타내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가을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한이바람, 예쁜 가을 풍경을 줄임말인 예갈, 그리고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를 무서리라고 합니다. 모두 가을 날씨를 상징하는 예쁜 순우리말이죠. 서늘하게 불어오는 한이바람에 주위에 단풍잎이 돋보일 예가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무서리가 내리며 한층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 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고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신채윤, 기술의 이강민, 함께한 저는 박윤슬이었습니다.